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졌어요, 갑자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반갑습니다. 와, 눈에 확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이거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계셔서 너무 좋아. 네 분이 계셔서 화나신 겁니다. 저야말로 네.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진짜 멋진 분들이랑.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대단하신 리더님들, 성공한 리더님들 뵙고 말씀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즐거운 토크, 즐거운 대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소비 심리는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성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사로잡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볼 주제입니다. 소비자 심리와 설득의 기술입니다. 오늘 네 분의 리더님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소비자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낯선 누군가를 만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좀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우리 아메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혹시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싫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리더님들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윤정 리더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소비자들의 거절에 별로 두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메하는 나를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하고 예전보다 더 나아졌고 더 성장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저도 느껴지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성공한 탑리더님들의 눈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미래겠구나. 그러면 아, 저분도 3프로 시절이 있었고 SP 시절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당연한 통과 의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요. 아, 또 하나 제가 아메 사업 초창기 때 제 별명이 아메 고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정말 빡세게 아메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메가 너무 좋고 막 흥분되니까 온몸이 진짜 아메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뭐 어떤 여러 가지 다 무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를 만나도 거절하면은 괜찮아 나는 나 확신하니까 그렇게 믿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자기 후원에 공을 들이니까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거절이 상처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절을 받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에게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셀프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으면 별로 두렵지가 않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장희선 리더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만큼 또 불편한 시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성격이 보시다시피 제가 원래 상당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그닥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많이 모르겠는데. 바뀌어서 그런 네, 네, 거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대가 되게 심했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네 성격에 상처받는다. 그리고 하던 거 잘하더니 왜 그러냐 이러면서 특히 그때는 또 제가 교사로서의 또 나름의 좀 유능함도 인정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더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과 어떤 제품을 알리면서 정말 거절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김밥 천국 같은 프랜차이즈도 잘 되는 지점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운영하는 사장님의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가 더 사업을 정말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오기가 좀 생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 Y에 대한 뿌리가 좀 단단해지고 사업의 가치를 이제 알아나가면서
뭐 거절이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좋은 사업을 내가 이 사업에 동참시키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했던 거는 이제 교사였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제가 교환을 썼어요. 교환을 써가지고 거의 이틀 동안 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무조건 만나서 사업 설명 제가 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게 되면 뭐 다단계 하다만 선생님? 뭐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은데 진짜 그거는 제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환경에 나를 몰아넣었던 게 사실 좀 잘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사업 안에서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제가 사업에 어떤 선순환으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초기에 거절하고 반대했던 분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내 주변의 모든 문제 상황의 해결의 키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아, 역시 장희선 리더님은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진짜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성공하신 분들 직업군 중에 선생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장희선 리더님처럼 성공한 사람은 2%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2%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 매력을 만들어가면 소비자들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도 초기에 아메이가 내 옷 같지 않고 서툴렀을 때 아메이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소비자들이 제가 아메이로 인해 달라졌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는 뭐가 그렇게 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때문에 신난다고 말을 하니까 호기심을 다 갖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우, 너가 아나운서니까 말 잘해서 너무 편하지. 맞아. 그런 고정관념이 사실 저를 더 두렵게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의 불빛은 익숙해도 그 사람의 눈빛은 저 또한 그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대신 두려움보다는 그 간절함에, 그 간절한 Y죠. 간이 절절한 그 Y의 온도를 딱 1도만 높이자라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육아 우울증이 좀 있었을 때는 또 우리 박은혜 리더님의 오디오를 듣고 컸고요. 또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맨디의 키노트 유튜브를 검색해서 정말 맞는, 이건 나의 키워드야 이러면서 이제 막 듣고 하루에 정말 3개씩 듣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뭔가 팬클럽 같죠? 네. 왠지 팬클럽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간절함의 온도를 또 제가 채우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아의 확신, 내면의 확신, 그런 Y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차혜주 리더님 얼굴하고 목소리만 예쁜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진짜 퍼펙트하신 것 같아요. 맞아. 짱. 맞습니다. 짱. 좋은 생일이에요? 짱! 짱. 리더님 같은 스폰서를 둔 파트너님들은 진짜 항상 긍정의 기운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기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치어리더라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께 다가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무조건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의 또 시작이네, 정보통이네, 시끄럽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반복이 어떤 그 마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반복이 흔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매일 연락하면서 저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친구가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런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저희 비즈니스가 이렇게 KO를 때리는 강펀치 비즈니스가 아니라 계속 잽을 날려서 저의 진정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가짐의 훈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아니, 저도 보면 항상 급한 게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초기에 제품이나 사업의 가치를 막 알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리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막 사명감까지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차라리 내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어떤 말을 해도 또 인정하고 수용해 주면서 그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코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아메이 사업을 알기 전에는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너무 아메이 제품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살짝 또 거부감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습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제가 또 경험하면서 좋은 거를 또 감동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비가 돈이 되고 또 이게 미래 준비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업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거,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제품에 대한 소개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그러니까 장희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높이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한국감에서도 얘기하는 매력 자산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어차피 소개된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호감이 높다면 내가 추천하는 제품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좋게 볼 거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리더님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해오는 소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나 바빠서 안 되겠어. 나 이번엔 안 되고 다음에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거절을 해오는 그런 소비자분들을 확 낚아챌 만한, 확 사로잡을 만한 나만의 필살기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필살기까지는 아니고 항상 사업을 하는 동안 항상 기억했던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진심이고 또 하나는 소문이에요. 네, 소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진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리더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업은 뭐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쌓아놓고 물건을 파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매스컴에서 뭐 과대 그 광고를 해주거나 아니 뭐 인터넷에서 막 광고를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메이의 진짜 모델이 돼야 하고 그리고 나랑 관계 맺는 그 사람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어야 제품도 가고 사업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나의 진심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없으면 소통 자체가 잘 안 되고 맞아요.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였잖아요, 한동안. 지금 위드 코로나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동안 SNS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SNS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나만큼은 내 언어를 좀 쓴다 하더라도 좀 과격함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쓰자. 그랬더니 제 피드를 보시는 분들이 얘 되게 솔직담백하다. 얘가 광고하는 제품이면은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문은 제가 전문용어로 엠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를 하면 만천하에 내가 아메이 한다는 걸 오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정 하면 아메이, 아메이 하면 김윤정 이렇게 딱 이 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저의 기반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쓰고 있지만 잘 관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한테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엠밍아웃을 해라. 엠밍아웃. 네, 만천하에 공개해라. 전문 용어. 내가 엠밍아웃. 맞아요. 내가 아메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말아라. 그 이순신 아메 있죠.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진짜. 네. 많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야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완전 공감되고요. 정말 이순신 아메이가 아니라 사실 안내방송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요. 안내방송 아메이. 그럼요.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주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찐 정성. 네. 찐 정성이 모여지면 진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미인대칭이라는 키워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포인트는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이 좀 뭔가 힐링하우스 같은 그리고 뭔가 에너지 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집의 환경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의 모든 제품을 다 구비해서 먹고 뜯고 써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와서 또 힘들잖아요. 육아도. 그러면 육아 고충도 얘기하면서 또 아이들 밥도 먹이고 양치시키고 잠옷까지 입혀서 보내는 네. 사랑방이네, 사랑방. 사랑방. 정말 사랑방처럼. 그래서 저를 만나면
자기 속 얘기도 꺼내서 웃고 울고 먹고 또 반찬도 싸주고 이러면서 정말 그런 어떤 신뢰와 편안함을 주니까 정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또 난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걱정하시는데 저렇게 맨날 퍼주고 먹기만 해주면 어떡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키워드는 바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재밌기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의미만 있어도 안 되는데 재미와 의미를 같이 주려고 해요. 또 이제 건강에 니즈가 있는 분들께는 건강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힐링이 필요하면 힐링 전도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육아 방송, 내적 외적 건강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와 또 이렇게 제 아메를 연결해서 자꾸 고급 정보를 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거절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거의 아메이 제품은 좋기는 하지만 비싸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 옛날 얘기인데 그죠?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비자도 반드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야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료와 기술력 값이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뭐 원료나 기술력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메이 제품이 사실 딱 맞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학습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좀 알리는 거에 많이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아까 또 우리 차유주 리더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사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업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백신과 같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네. 아메이 백신 그래서, 맞아요. 네, 아메이 백신. 그래서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단순히 제품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이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정말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너머에는 가치, 그 가치를 전달하는 데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장인선 리더의 말씀 저도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제품 너머의 가치를 전달하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다르게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이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으시겠다. 20대도 만나고 뭐 50대, 60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텀블러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 이스프링에 담겨져 있는 물병을 꼭 챙겨 나가거든요. 50대, 60대 분들이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텀블러를 딱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면 유난 떨다, 유난 떨어.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20대, 30대 분들은요, 깨어있다고 말해요. 요즘에 뭐 스타벅스에서도 텀블러 갖고 오면은 뭐 그런 깨어있죠.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에게는 가치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세제를 바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때가 잘 빠져서 때가 잘 안 빠져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은 때 안 빠지는 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메이 제품이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바꿔보라고 해요. 만약 가격과 품질이 같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 동참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공감을 하고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써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20, 30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분들은 잠재력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많은데 오랫동안 일을 안 하시고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능력도 그 많이.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키워드가 세컨 밀레니얼이에요. 요즘에 아메에서도 밀레니얼 얘기하고 저희 딸도 지금 밀레니얼 미팅을 참석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강의더라고요. 근데 본사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밀레니얼과 세컨 밀레니얼. 그래서 그 50대, 60대들에게 아메이가 주는 기회, 세컨 밀레니얼이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쓰면서 자존감을 올려주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사에서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사업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실제 소비자를 설득한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나눠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희선 리더님부터. 네. 사실 요즘에 주변만 둘러봐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매스미디어 광고가 아니라 휴먼 터치를 통한 전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어떤 진정성 있는 소통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제품에 대한 나의 경험과 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 디톡스를 2주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었던 안 좋았던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또 뭐 체지방도 줄고 체중도 줄고 그다음에 독소가 안색도 없어 좋아지고 보이세요. 많습니다.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안 보이는 없어요. 곳에.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 사실 뭘 막 과장하거나 그리고 막 강요하거나 이런 걸 정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심이 전달되고 그래서 주변에 소비자 한 분께서 디톡스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막 광고를 하면서 그분이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설득을 해서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능에 의한 진정성 있는 전달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희선 리더님 말씀대로 휴먼 터치 그게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저도 그 고민을 정말 사업하면서 거의 많은 비중을 그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써요. 정말 마음을 얻는 게 이 사업이 고속도로처럼 뚫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만의 좀 꿀팁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로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자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합니다. 네. 게리 제프먼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 책이 원래는 부부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저는 이게 소비자나 파트너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5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나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스킨십, 봉사,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5가지래요. 근데 이 중에 한두 가지가 보통 나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정말 까탈스럽고 되게 불평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사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확인해보자. 자세하게 관찰했더니 그분은 선물을 좋아하시고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폭풍 칭찬을 해드리면서 맞다 하면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드렸어요. 와. 그리고 생일날, 기념일 이럴 때 잊지 않고 작은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넘어오셨어요. 네. 지금 이제 브론즈 도전하신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소비자나 파트너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뭔지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꿀팁. 네네. 저도 사랑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김윤정 리더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미팅에서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같이 또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소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메이 초기 때 저도 사업을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아메이 사업 초기 때는 내가 주고 싶은 걸 많이 주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걸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메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만약에 피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소비자를 만났는데 피부과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큰일 난다, 피부가 얇아진다, 홍조가 생긴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었지만 소비자가 기분이 안 좋아지나. 왜 소비자가 왜 기분이 안 좋아지나.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너무 공감돼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인정인데요. 소비자가 만약에 피부과를 갔다 왔으면 거기다가 돈과 시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제가 요즘에 바뀐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제가 깨달으면서 소비자가 돈과 시간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만약에 만났는데 피부가 좋아졌어. 그러면은 너 뭐가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되게 환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피부과 시술을 받고 왔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요즘에 피부과 시술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이 제품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사람한테 무언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요즘에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스킨 뉴트리션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데 시술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피부에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 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 시중에는 스킨 케어 제품은 많지만 스킨 뉴트리션 제품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통해서 네가 유지 관리를 잘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루션을 제공했잖아요. 제가 지금 본인이 피부과 다니고 시간 투자하고 돈 쓴 걸 인정해주고 유지하고 싶은 부분에 맞춰서 제가 솔루션을 주니까 제품을 다 써보고 싶어 하고 또 제품을 다 써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소비자를 인정해 줬을 때 바로 이렇게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솔루션을 주면은 오픈마인드가 돼서 아, 이 사람은 나를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 저 지금 닭살이 돋아요. 아유, 저 뉴트리션 지금 사려고요. 아, 저는 정말 이 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북미팅을 하거나 우리 철학자의 생각이 담긴 책들을 좀 읽긴다던가 그리고 5060을 위한 저는 아직 성공이지만 또 5060과 함께하는 퀸 미팅을 한다거나 또 이제 그 저희 2030을 위한 어떤 퀸 미팅 또 25센트 라이드 나왔잖아요. 같이 타고 또 엘사백 같이 쓰고 뭔가 같이 함께 소통하고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본사가 또 주관하는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와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Mfit이라고 M이 이제 엄마의 어떤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소비자분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 팀의 어떤 색깔이나 본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줘서 그 오해와 편견이 다 깨지고요. 나중에는 아, 야 나도 이제 좀 가치 있게 투자하며 살아야겠어. 스스로 용기가 생겨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최근에는 또 그런 분들이 그냥 제품 써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즈니스까지 연결해가지고 Y 아메이를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님도 계셨어요. 너무 감동이죠. 네. 네. 아까 박은영 리더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저희 광고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부터 스킨케어 말고 스킨 누트리션 하세요. 아 이렇게 어색할 수가. 아, 너무 어색하죠? 이거 마케터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비즈니스에 바탕을 한다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제 뭐 이런 말로 그냥 좀 그렇지만 한물 간 거 아니냐, 이제 아메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메이 사업은 아직도 매력적이고 얼마든지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장혜선 리더님?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뭐 코로나가 참 많은 거를 바꿔버렸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 사업의 본질은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한 생필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환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안전한 생필품을 내가 바꿔 쓰고 정말 본능에 의해서 좋으면 좋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나가는 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형태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줌이라는 환경 때문에 사실 이전에 사업하면서 많이 좀 고민됐던 어떤 뭐 시간의 이동 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면서 사업의 상황은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사실 기존에 미팅을 하루에 뭐 3-4개 정도 이렇게 하면 또 하루가 빡빡하게 갔는데 지금은 7-8개도 또 거뜬히 할 수가 있고 아니, 다 하시면서 아시면서 예. 7-8개 정도는 대단하지. 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특히나 안전한 부캐를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비즈니스는 경기가 어렵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이 성장하면서 정말 특이하면서 멋진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정말 누구 말처럼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위기는 정말 위대한 기회다 하는 거를 요즘에 많이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나 또 닭살 돋았어요.
위대한 일이죠. 오늘 되게 닭살돋을 이야기가 많은데 야.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혜택이 본 게 우리 사업의 본질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미팅이 대규모로 있을 때는 막 우르르 왔다가 썰물처럼 막 밀물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깊은 소통을 할 기회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미팅도 여러 사람이 오시면 1대1로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가만히 사업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1대1로 혹은 2대1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소 때는 그분의 속내를 잘 몰랐었는데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터놓아 주시면서 아, 이런 게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또 치유해드리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비대면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1대1로, 2대1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인간이 가진 내적 자원 중에 아주 큰 게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내가 충만하면 긍정적으로 충만하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사업적으로도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항상 다운되어 있고 혼자 있고 외롭고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 있으면 그게 또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모여서 충분히 비대면 시대에도 서로 간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근데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 남들은 코로나 2년이란 시간이 아우, 난 그냥 지나갔어. 나는 집에 잠수만 탔어. 아무도 못 만나라고 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리더님들 앞에서 2년 동안 3개의 핀을 성취했어요. 아, 정말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옆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선한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선택적 대면 시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랑 분위기는 정말 다르지만 그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주고 유치원 보내놓고 또 막 운전해서 와서 강의 듣고 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정말 클릭만 하면 손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쉽게 조인될 수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젖어들기가 딱 좋은 시기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또 오면 쉽게 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지컴 이지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2%의 매력으로 머물게 하는 힘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머물 때 제일 좋은 건 지속적인 후원, 지속적인 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때마다 고급 정보 주는 사람 또 행복하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변화된 환경에 뭔가 각자 상황에서 갈급한 소비자들에게 저희의 제품과 비전이 풍성한 이 두 개의 제품과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온라인 미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도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선 리더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됐잖아요. 꼭 해야 되는 교육은 온라인 미팅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감정을 터치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메이는 강의를 잘한다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을 때 깊이 있는 후원이 아까 윤정 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깊이 있는 후원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여기 다 뉴핀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매력이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 그 사실 이 코로나 시절에 버티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자영사업이 지금 되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무실. 그래서 커피 값이 비싸야 1-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핫플레이스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 때 나오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그 덕분에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핫플레이스가 제 비즈니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핫플레이스를 정말 프로모션을 해서 여기 너무 나오고 싶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핫플레이스 나오면 정말 커피를 사면서 정말 진솔한 얘기들, 이 사업의 기회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또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그런 얘기들을 풀어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아메이와 접목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인드가 되게 많이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인데 아마 제가 사무실을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놨어도 6개월에서 1년이면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지겨울 것 같은데 그 하플 다양하게 또 그 사람 근처에 이렇게 다양한 데를 제가 서치하면서 그들을 제가 초청하는 걸로 제 비즈니스 환경을 이 커피값에 그 월세 안 내고 하는 이 비즈니스의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지금 오늘도 사실은 또 미팅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와, 지금 전국에 진짜 몇 개야. 정말 대단하신 리더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코로나라는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 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공한 리더님들의 자부심이 충분히 느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님들의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보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차유주 리더님. 저는 아까 보셨듯이 리액션이 방청객보다 더 과하게 지금 이유는 진짜 다 받아 적고 싶을 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소중했고요. 이 자리에서 가장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길에 이 선택했다라는 그 하나가 너무 감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유산균 하나로 시작한 소비자에서 이제 아메이 사업까지 이제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로 계속 스펙을 쌓으려고 샀다가 출산 후에 이렇게 경력 단절되면서 육아 우울증과 함께 마음이 탁 바닥쳤을 때 저한테도 스폰서라는 사람과 또 팀과 제품이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 안에는 또 다른 특별한 성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기회와 희망. 그 단어가 저를 다시 생기있게 살게 해줬던 것처럼 이 소비자분들께도 그런 향기를 전하는 정말 진정한 희망 메신저가 되고 싶고요. 제가 진짜 잘 말하는 문장이 있어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생을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리더님들처럼 정말 더 매력적인 리더로 지속 성장하면서 뿌리 깊게 성장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주 리더님 못지않게 저도 동기부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굴색이 주황색이 되셨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익었어요. 근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나처럼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리더님들이 누가 있을까? 성공한 리더님들 중에 나 같은 환경에 누가 있을까? 그런 걸 되게 서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아직 도전하는 초기 사업자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업 시작할 때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3명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대기업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듣는 얘기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왜 그만뒀냐면 기회비용을 따져봤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살았을 때랑 아메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았을 때 뭐가 더 이득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메 사업을 하면 일단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정말 평생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 혼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너무나 많은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를 봐도 아메이가 완전 위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만 온전히 잘 감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많은 삶들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콕 새겼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밀이 저는 아메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니까 꾸준히 끝까지 알아보시고 꼭 아메이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리더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게 정말 부심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남의 사업 하기 전에는 사실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성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적이었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한 개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제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주변에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꿈을 꾸지조차 못하는 젊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라 멋진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저 엑스트라, 조연, 행인 1, 2, 3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꿈을 그분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모두 다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즐겁고 되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사실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15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하면 할수록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왜 그런 거를 해? 나는 자영사업이 더 좋아. 처음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전화를 해서 누군가를 약속 잡아서 만나야 되잖아. 난 그런 거 못해. 나는 가게를 차려놓고 누군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 저도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게 더 쉬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 얼마나 지금 많이 여러분들 맞아. 알고 계시잖아요. 자영사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거는 이렇게 장소에 차려놓고 자영사업을 하는 분들이 원치 않은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옷가게 하시는 제 소비자는 이게 되게 막 VIP 소비자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옷을 사갖고 가서 그 다음날 다시 반품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향수 냄새가 다 나는. 근데 그 사람이 점점점 진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VIP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진상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발을 통해서 내 가게에 오는데 못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은 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 저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진상 소비자가 저 에너지를 너무 힘들게 뺀다. 그럼 전 정중히 문자를 보내요. 아메이 제품은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제가 뭐 진짜 뭐 소비자가 넘쳐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제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더 중요하고 저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 잘라요. 근데 그 20만 원, 3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진상일 경우에는 제 네트워크에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한 거래처에서 매출이 한 군데에서 엄청나게 잡히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게 그 생필품 쓰는 소비자가 나한테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고 술 접대 안 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딱 멋진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상승 욕구가 있고 정말 꿈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리스크 얘기를 자영사업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얘기했는데 아메이 사업이 왜 성공할 수 있냐면 버틸 수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고 쭉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월세가 안 나가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정말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멋진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한마디도 놓칠 게 없는 정말 금과 억조 같은 그런 말씀들로 오늘 하루를 꽉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노하우를 이렇게
모두에게 공유해 주신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리더님들 어떠셨나요? 오늘 네 분의 리더님들께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대방출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당하고 멋진 사업가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